안녕하세요. 모터리온 김성훈입니다. 6년 만에 K3가 2세대로 돌아왔습니다. 풀체인지 모델인 거죠. 네, 오늘은 시승 행사가 아니라 신차 발표 회장인 만큼 보이는 부분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스팅어를 연상시킬 만큼 좀 스팅어를 닮았죠. 네, 특히 이 호랑이 콜 그릴과 좀 낮아 보이는 그런 차체가 좀 스팅어를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K3는 이 끝 부분이 라디에이터 그릴 이 끝 부분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죠. 근데 스팅어는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요. 사실 지난 세대도 이 모서리가 위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좀 더 볼륨감이 좀 강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안개등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꾸며져 있어서 이쪽 안개등 부분도 더 강조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헤드램프도 지난 세대 같은 경우 이 라디에이터 그릴과 이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분리가 돼서 더 독립적인 그런 디자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헤드램프를 살펴보면 헤드램프가 4개 콕콕콕콕 4개가 있죠. 이거는 X 크로스 헤드램프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측면부에서는 이 단정한 캐릭터 라인이 돋보입니다. 네, 그리고 휠 디자인도 블랙과 또 크롬 색상이 어우러져서 좀 더 화려해 보입니다. 뒤쪽으로 오니까 볼륨감이 더 강조되네요. 네, 사실 지난 세대 같은 경우 좀 볼륨감이 강조되다 보니 약간은 좀 뚱뚱하고 살짝 둔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사실 이번 K3도 볼륨감이 다 덜어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리어 램프의 라인들, 캐릭터 라인들 그런 부분들이 다 어우러져서 좀 볼륨감을 좀 더 단정하게, 좀 더 다부지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리어 램프가 가운데 이렇게 쭉 이어지는 형상은 다른 K 모델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네, 지금 여기 불이 안 들어와서 아시는데 이렇게 약간 화살촉 모양으로 리어 램프가 꾸며져 있습니다. 물론 최상위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리어 램프입니다. 네, 이번 K3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연비와 또 공간성인데 사실 연비는 직접 시승 행사 때 참여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공간성 한번 살펴보시죠. 네, 앞쪽 오버행과 뒤쪽 리어 오버행이 길어지면서 트렁크 공간이 많이 여유 있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손을 한번 뻗어볼까요? 안 닿아요, 그치? 그리고 굉장히 깊습니다. 살짝 안쪽이 여기가 나와 있지만 큰 짐도 좀 반듯하게 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쪽으로 깊네요. 안쪽에도 수납함이 있네요. 전장은 아반떼보다 좀 더 길고 또 휠베이스는 2700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트렁크도 탑재되어 있고요. 네, 이번 신형 K3의 가장 메인 컬러가 약간 네이비빛이 나는 그레이 컬러와 이 레드 컬러입니다. 실내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 와, 이 에어 소품구 스팅어에서 봤던 건데 여기도 쓰였네요. 와, 이게 한번 움직일 때는 좀 편하게 움직여지는데 한번 멈추면 또 단단해져요. 이게 굉장히 신기했죠, 스팅어 때도. 와, 전체적으로는 아반떼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촐하고 좀 심플한 그런 디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움푹움푹 파이고 이런 크롬 라인도 쓰이고 그래서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을 굉장히 좀 재미있게 또 스포티하게 살려놓았습니다. 근데 기어봉도 아반떼랑 자꾸 비교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아반떼에 비해서 굉장히 예쁜데요? 딱 주먹 모양으로 생긴 그런 기어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컵홀더 2개 있고요. 지난번 그 스토닉에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된 이 수납함이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에도 2층으로 수납함이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는 무선 충전기도 마련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USB 단자가 2개나 있습니다. 와. 그리고 12V 단자도 마련되어 있고요. 네, 아반떼 같은 경우 이 모니터가 안쪽으로 대시보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K3 같은 경우 바깥쪽으로 이렇게 꺼내져서 이렇게 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스티어링 휠은 약간 미끈미끈한 이런 스티치가 없어서 그런지 약간 미끈미끈한 그런 감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짝짝 달라붙는 게 운전할 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스포크이고요. 크롬 라인으로 또 이렇게 장식이 돼 있어서 굉장히 또 화려해 보입니다. 네, K3 가장 상위 트림에는 크렐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승 행사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뒷좌석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시트 메모리도 되네요. 이것도 상위 트림에만, 가장 상위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인상 깊은 건 발 공간이 꽤 여유가 있어서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은 주먹 하나가 딱 들어가고요. 근데 제가 키가 172인 걸 감안하면 많은 분들이 좀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릎 공간은 주먹 2개가 넉넉하게 들어가네요. 뒷좌석 이 독립식 에어컨 송풍구도 가장 상위 트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컵홀더 2개가 있네요. 네, 스키스루는 없습니다. 네, 실내 가죽 색상은 검정색과 또 브라운 색깔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죽 재질은 살짝 매트한 감도 있어서 몸이 많이 미끄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뒷좌석에는 열선을 2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게 많아서 K3 담당자분 모시고 좀 인터뷰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아자동차 국내 상품팀에서 K3 상품 담당을 하고 있는 안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제가 가장 처음 궁금했던 건 K3가 지난번에는 그래도 GDI 엔진이었는데 예. 이번에 좀 MPI 엔진, 예. 그러니까 간접 분사 방식 엔진으로 네. 바뀌었더라고요. 예. 어떻게 저희가 그냥 딱 보기에는 더 안 좋아진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아무래도 이 GDI라는 엔진과 지금 저희가 이번에 내놓은 이 스마트 스트림 G1.6 보면은 이제 뭐 설계적인 그런 구조에 따라서 아무래도 장단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DI의 경우에는 성능을 좀 더 중시한 네. 그런 세팅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이번에 내놓은 스마트 스트림 G1.6의 경우에는 연비라든지 효율성 부분을 상당히 중시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저희가 준중형 고객분들을 많이 봤을 때 준중형 고객분들의 특징은 이제 경제성이라든지 유지비, 연비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시하시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네네. 그런 속성에 맞춰서 이번에 저희 올류 K3의 경우에도 연비 경쟁력이 대폭 향상된 신규 파워트레인 라인업인 기아 스마트 스트림 G1.6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이번에 예. 처음으로 도입된 건가요? 예, 지금 스마트 스트림 G1.6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기아 자동차의 지금 새 파워트레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스트림 라인업이 최초로 적용된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GDI 엔진은 좀 성능을 위한 엔진, 그리고 예. MPI 그러니까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좀 더 연비를 위한 엔진이다. 이렇게 예,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래도 성능은 좀 떨어지니까 가격 면에서도 좀 떨어질 걸 기대를 하게 되는데 예. 사실 가격은 이전 세대보다는 좀 상승됐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실제로 보셨을 때 뭐 낮은 트림 기준으로 일부 가격 상승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기본 상품성 자체가 대폭 향상이 됐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저희 능동 안전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뭐 전방 충돌 방지 보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본화가 됐고요. 뭐 그런 거 이외에도 뭐 이제 앞좌석에 들어있는 어드밴스드 에어백이라든지 그리고 LED DRL과 같이 저희 디자인 시그니처 같은 것들도 대폭적으로 다 기본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 상품성 자체가 상당히 상승했다는 점을 좀 일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세대는 와일드 예. YG 그 뭐죠? 그 반절 주행 기능이 아예 예. 없었죠. 그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게 들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뭐 차로 이탈 그 경고라든지 그리고 전방 충돌 경고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어 있었다면은 네네. 이번에 적용된 드라이브 와이즈의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앞에 있는 차와의 상황을 그리고 주변 차와의 상황을 판단하고 실제로 차를 이제 뭐 제동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제어 로직이 또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진보한 드라이브 와이즈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가장 경쟁이 될 모델은 아반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아반떼에 비해서 사실 완전히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게 돼가고 있긴 하지만 연비를 더 우선으로 하니까 그래도 좀 더 아반떼보다 더 우위에 있는
좀 더 아반떼보다 좀 더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가장 큰 거는 당연히 앞서 말씀 주신 연비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13.7의 연비 그리고 15.2의 연비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저희가 경제성 측면에서는 우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드라이브와이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저쪽에 차로 이탈 방지 보조라든지 그리고 운전자 주의 경고와 같이 한 단계 더 진일보한 드라이브와이즈 시스템을 적용을 했다는 점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IVT 변속기를 라고 적혀 있었는데 예, 예. 사실 그러면 CVT 변속기랑 같다고 전 생각했거든요. 예. 어떤 부분이 좀 다른 건가요? 지금 스마트 스트림 IVT의 경우에는 이번에 적용된 것들 중에 보시면 체인 벨트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동력을 전달시킬 때 이제 체인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동력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내구성 역시도 대폭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CVT라는 것이 가지고 있었던 단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뭐 엑셀을 밟았는데 RPM은 올라가니까 차는 시끄러운데 차가 나가지 않아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즉 이제 동력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별로 차가 재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주행 질감에서 아쉽다. 맞습니다. 이 주행 성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 여론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적용한 스마트 스트림 IVT의 경우에는 네.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RPM이 상승하는 거랑 그리고 차속을 어느 정도 일치시켜주는 그런 제어 로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엑셀을 많이 전개해가지고 이제 차를 좀 밟아서 가속을 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의지가 투영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일반 오토처럼 이제 변속 충격 비슷한 것들을 RPM을 이렇게 조절해서 그래서 변속 충격 같은 걸 주는 오토 모사 변속 로직이 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객분들이 차를 타셨을 때 기존의 CVT를 탈 때처럼 뭔가 이질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부분들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변속이 되는 것만큼 실제로도 변속이 된다는. 그렇죠. 이제 악셀링을 전개했을 때 이제 RPM이 올라가는 것만큼 차가 실제로 따라올 수 있도록 네. 어느 정도 일치된 로직을 구현을 했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주행을 하셨을 때도 스트레스 없는 주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변속 로직을 최적화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너무 긴데. 아닙니다. 네, 앞 오버행과 또 예. 뒤쪽 오버행이 늘어나서 전체적인 전장이 늘어났다고 맞습니다. 하셨는데 그리고 근데 휠베이스는 그대로이고요. 예. 그러면 트렁크 공간만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지금 실제로 보시면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패키지를 다 좀 최적화를 시켰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물론 리어 오버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러기지 공간에 있어서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러기지 공간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그리고 휠 베이스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차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열에 탑승한 승객들의 머리 공간이나 어깨 공간은 더더욱 넓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차를 타셨을 때 이 차 생각보다 넉넉한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실내 패키지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럼 전 고나 혹은 전폭이 예. 늘어난 건가요? 지금 전폭은 기존 차 대비해서 20mm 그리고 전고는 기존 차 대비해서 5mm가 늘어났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실내 패키지 역시 최적화되었기 때문에 탑승 공간이라든지 실내 거주 공간 역시도 상당히 향상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좀 예. 저희가 오늘은 보이는 부분만 솔직히 케이스를 예. 살펴볼 수 있는데 좀 예. 보이지 않는 부분들 혹은 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K3는 네. 좀 이런 거 어필하실 부분 없을까요? 물론 이번에 행사에서 지금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지만은 뭐 가장 강조를 드려야 될 부분은 역시 15.2km/L의 그 강력한 복합 연비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이번에 최초로 기본으로 탑재한 네. 전방 충돌 방지 보조라든지 그리고 한 단계 진일보한 드라이브와이즈 시스템 같은 거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신기술을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기 때문에요. 네네. 네, 원류 K3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아반떼랑 비교해도 주행 질감 면에서도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시승 행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볼륨감이 강조되는 모델이긴 하지만 이 세세한 이 리어 램프 라인들 또 옆에 캐릭터 라인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 이런 형상들이 또 다부진 모습을 좀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대에 비해서 좀 둔한 모습을 잡아줬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네요. 오늘은 눈으로만 살펴봤다면 다음번에 시승 행사에서는 한번 몸으로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